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을 일으키면서 다시금 상승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건 크릭 캐피털 창업자가 비트코인이 디플레이션 대응책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모건 크릭 캐피털 창립자인 마크 유스코가 카이저 리포트 최신호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안이 아닌 디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유스코는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칭하면서 비트코인이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수행, 이 모든 상황의 치료자가 될 수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면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금은 긍정적인 상관계를 보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나오던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이라는 내용이죠. 네, 실제로 현재 홍콩 정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시위가 한층 고조되면서 사실상 계엄령이라는 기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한 국가들에서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것을 보게 되면 확실히 암호화폐의 해지 수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암호화폐 채택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거래 또한 증가한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네, 이러한 내용에 반박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불법 거래 증가는 소수의 의견일 뿐이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분석 스타트업인 엘립틱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서 비트코인 전체 거래량의 2%만이 불법 거래에 악용된다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20만 건의 비트코인 트랜잭션 중 2%만이 불법 거래로 추정된다고 하는 반면 전체 트랜잭션의 21%가 합법적인 거래로 확인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대규모 도입이 자금 세탁이나 기타 불법 행위를 야기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일부 소수 반대자들의 의견일 뿐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한편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미확인 트랜잭션은 약 77%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불법 거래 증가는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자금 세탁 문제만 봐도 암호화폐로 이루어지는 자금 세탁의 문제가 기존 법정화폐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었죠. 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문제인 건지 유달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네, 참 아쉽죠. 암호화폐 시장의 사업가들, 투자자, 그리고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음지에서 양지로 내비치려는 노력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유튜버 개인적으로는 이제 2019년에서 내년인 2020년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각 정부의 조치가 암호화폐 시장에 이득을 가져다주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것에 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4가지 정부 조치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돈이 정말 당신의 돈인가? 최근에 헤드라인에 따르게 되면 전 세계의 정부들은 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통화정책을 이용하는 것 같다라고 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네, 이는 개인들이 이제 자신의 돈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가지 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터키 정부가 300만 개 이상 은행 계좌를 동결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터키 정부는 이제 세금이나 미납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회사의 은행 계좌를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250만 명 이상의 개인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있고 80만 명 이상이 부채로 인해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움직임은 왜 우리가 국가 기반과 분리된 디지털 통화가 필요한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하네요. 네, 두 번째로는 홍콩 은행과 ATM 운영인데요. 네, 홍콩의 일부 현금 자동 인출기는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서 통화 부족을 현재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HSBC 소유의 ATM기는 홍콩 시민들이 저축한 돈을 화폐로 인출하려고 할 때 현금이 비어 인출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중국 본토가 디지털 소비 습관을 추적해서 시위대를 감시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네, 또한 홍콩에서 OTC 즉 장외거래 비트코인 거래량이 또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세 번째로는 인도 PMC 은행의 인출 제한 조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도준비은행은 최근 조사 중인 PMC 은행의 출금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현재 고객들은 한 계좌당 1000루피 하나로 치면 약 16,9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여론의 불만이 커지자 최근은 25,000루피 42만 2,500원으로 한도를 올렸는데 이건 뭐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죠.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것이 이제 6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상상해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많은 노동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돈이 제한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패닉이 왔습니다. 이에 PMC 은행 외에 다른 문제 없는 은행에서도 뱅크런이 시작됐다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이는 통화권의 자치권이 필요한 또 다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양적 완화를 촉진하는 유럽중앙은행입니다. 네, 유럽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포브스가 보도한 양적 완화 조치를 재시도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현재 은행은 예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0.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로존 경제는 대부분 침체되어 왔고 이는 이제 더 많은 통화를 효과적으로 발행함으로써 통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같은 다른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됐는데 앞서서 이제 비트맥스 CEO죠. 아서 에이즈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를 단행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2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는 양적 완화에 따른 달러 약세 시장이 시작되게 된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해지 상품의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죠. 네, 비트코인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4가지 정부 조치를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밀어주려고 일부러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죠.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상황들이 악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네, 현재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2020년 전 세계 금융 위기가 한껏 고조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도 슬슬 그러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죠.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적인 금융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암호화폐의 역할이 빛을 발아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미국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산업 진출 상황에 대해서 블록파이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파이가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공개 서류 데이터에 근거하여서 미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산업의 진출 상황을 나타내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본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미국에는 약 4만 개의 등록된 투자 자문이 있고 그중 1만 500개 기업이 약 6만 개의 헤지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벤처 펀드와 같은 사모펀드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관련해 이제 사모펀드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총 201개로 전체의 1.3개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이들의 암호화폐 펀드는 이하의 3가지 범주로 나뉘게 된다는데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투자 혹은 거래를 하는 기존의 헤지펀드,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및 ICO에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2017년 말에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한 암호화폐 전문 펀드, 세 번째로는 블록파이와 같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한편 일부를 암호화폐에도 직접 투자하고 있는 벤처 펀드라고 합니다. 네,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다, 이런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펀드 업계에서는 운용 총액을 평가 기준으로 자산 관리자 랭킹이 작성이 되게 되는데 10억 달러 약 하나로 1조 1969억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 관리자가 랭킹 선두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이들의 톱 헤지 펀드 매니저 중 18명이 블록파이의 명단에도 이름을 나란히 하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또한 암호화폐 전문 펀드 AUM 25억 달러를 추가하면 적어도 30에서 50억 달러가 전통적인 펀드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관련 투자 정보를 공개하는 미국 기관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록파이는 이 조사 결과로부터 현 시점에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실시하는 미 기관의 수가
건전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그 사실을 당당히 투자자나 SEC에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뿐인데,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나 SEC 견해 입장에 극적인 변화를 줄 수는 없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주요 파일링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2020년 5월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올까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정보를 당당하게 공개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지속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커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기사 마지막에서도 나왔듯이 2020년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서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기회를 보는 시각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 방송 채널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 쇼 호스트인 렌 노이너는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업계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총 6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수익률 100배는 과거 1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알트코인 시즌은 없다. 알트코인 99%가 파산할 것이라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이제 기술보다 도입이 더 중요하다. 유즈 케이스를 말하는 거겠죠. 다섯 번째로는 거래소의 현존거래소 80%가 사라질 거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암호화폐 관련 풀타임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렌 로이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옹호론자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비트코인이 5년 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 구매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등 굉장히 친화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는 중인데 렌 노이너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으니 바로 네, 노보그라츠 형님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보그라츠는 알트코인 뉴스와 업데이트로 생존한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마이크 노보그라츠, 네,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죠.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많은 자금을 조달했다. 모두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다. 이들은 수많은 프로토콜과 생태계를 만들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투기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투기 시장의 활력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뉴스와 업데이트로 기름을 부었고 우리는 반드시 이들을 하이리스크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어서 알트코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자신의 생태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떠한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의존에 생존하고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일부 잠재력과 가치를 지닌 알트코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길을 찾아낼 것이고 사람들과 기관으로 하여 보유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네요. 네,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도 렌 노이너와 같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2개월 안에 1년 안에 2만 달러에 달한다고 언급한 바와는 달리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2017년에 알트 폭등장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는데요. 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하지만 노보그라츠가 마지막에 언급한 듯이 가치 있는 알트코인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죠. 이 마지막 언급을 보게 되면 모든 알트코인들이 쓰레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시가총액 32 밖에 네, 이름 모를 알트코인들을 지적하는 것이겠죠. 네, 이번 연도만 알트코인이 1000개 이상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죠. 쓸데없는 코인들은 사라지고 실속 있는 코인들만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더 나아가 암호화폐의 대상승장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2천만 USDT를 신규 발행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더에 관한 의혹들이 최근에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2천만 USDT가 신규 발행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네, 과연 이 소식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2% 상승하며 980만 원대, 이더리움이 2.25% 상승하면서 21만 3천 원대, 리플 XRP가 8.29% 상승하면서 33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리플 XRP가 오랜만에 높게 상승하는 단독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소폭 하락한 66.7%로 아직까지도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브라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한 가지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리브라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는 소식입니다. 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게 되면 EU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리브라 코인과 관련된 질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디어는 이에 대해 EU가 본격적으로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간섭을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해당 질의서에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로 인한 금융 리스크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향후 자금 세탁 금지 규정을 어떻게 준수해 나갈지에 대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네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리브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직접적인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리브라가 욕을 굉장히 먹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는 곧 리브라의 첫 회의를 열며 최신 성과를 발표할 것이다 트위터에 남겼었죠. 네, 그러한 것들이 보기 싫었던 걸까요? EU가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EU의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리브라가 출시하면 폐쇄형 경제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까지 경고를 했는데요. 네, 리브라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혹여나 본인들의 주권에는 해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리브라 협회는 EU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언급을 했었지만 많은 난관에 봉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EU의 간섭도 있는 와중에 독일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인식이 바뀐 듯한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재무장관이 디지털 유로 도입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유럽 금융센터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의 재무장관이자 부총리죠. 올라프 숄츠는 디지털 화폐의 도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현재 비즈니스 매체 비르츠 샤프트 복회가 발행한 리포트에서 미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한 후에 이러한 결제 시스템은 유럽의 금융센터와 세계의 금융 시스템의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 통화 발행권은 국가 주권의 중추이고 디지털 화폐의 발행 분야를 중국, 러시아, 미국 혹은 민간 기업에 맡긴 채 둬서는 안 된다라고 신중한 어조로 일관을 했는데요. 네, 디지털 화폐 아이디어는 지난주 미국의 프렌치엘 의원과 빌 포스터 의원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 또한 장기적인 시선으로 최근 금융 리스크를 염두에 둔 후에 미 달러를 기준통화로 하는 현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중요 언급을 실시해서 다양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중국인민은행이 중국의 법정통화인 위안화의 디지털 버전 2019년 후반 또는 2020년 초에 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보도가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네,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리브라와 같은 디지털 화폐가 유럽 금융센터와 세계 금융 시스템의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리브라 프로젝트를 언급한 직후에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EU 쪽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브라를 안 좋게 보는 상황이고 프랑스와 독일은 얼마 전 리브라 유럽 내 전면 금지를 외쳤었죠. 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일이 리브라를 직접적으로 환영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네, 이러한 기조 속에서도 이런 소신 발언을 한 것은 어느 정도 디지털 화폐의 잠재 가능성을 보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현재 전 세계의 암호화폐에 관한 디지털 화폐 인식이 조금씩이지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리브라와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리플에 관한 소식인데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 오늘도 한 번 더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삼성페이가 리플렛 파트너사 피나블러와 손을 잡고 미 해외 송금을 한다는 소식이죠. 네, 어제도 나왔던 소식입니다.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지 어떠한 솔루션을 사용한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페이의 리플 XRP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 회로를 풀로 돌릴 수 있는 재료겠죠. 네, 리플에 관한 소식이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플렛의 새로운 파트너가 추가가 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8번째로 큰 은행이 리플렛에 이제 가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8번째로 큰 은행이죠. 네,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PNC뱅크가 리플렛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PNC뱅크의 경우는 이제 미국 19개의 주와 2,459개의 지점, 9,051개의 ATM을 운영하고 있고 자산으로는 미국 최대 은행 목록에서 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거대 은행이 리플렛에 합류했다는 소식은 리플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소식이죠. 네, 엑스커런트를 도입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PNC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러한 대형 은행들의 리플렛 가입 소식 왜 가입을 하는 것일까요? 네,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일 겁니다. 네, 리플렛의 사업이 정말 빠르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네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리플 XRP가 $10,000 설계에 $10,000에 맞게 설계가 되었다는 소식인데 이러한 내용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싫어하시는 분들은 뒤로 건너뛰셔도 무방합니다. 네, 뒤로 건너뛰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내용과 같이 이제 XRP 문자 그대로 $10,000에 운영되도록 설계가 되었다,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이 지금 너무 깁니다. 함축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XRP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것이 목표이죠. 네, 만약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XRP가 매우 높은 가격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네, XRP 원장은 75억 명 이상의 사람과 더 많은 장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언급은 리플랩스의 공동 창립자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의 CTO죠. 데이비드 슈왈츠 또한 스위프트와 같은 고가치 거래 또는 네트워크를 처리하기 위해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XRP가 하루에 스위프트의 $5조 처리하려면 XRP는 약 11,400달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네요. 네, 현재의 은행은 너무 비싸다고 언급을 하면서 XRP가 만약에 $10,000에 도달하더라도 거래 비용은 10센트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XRP가 소수점 8자리까지 쪼개지는 이유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XRP가 $10,000의 가치로 설계되었다고 말하면 뭐 미친놈 소리 바로 듣겠죠. 네, $1도 안 됐으니까 말이죠. 일단 그냥 재미로 듣고 넘기시길 바랍니다.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네, 존 메가피의 덱스 거래소가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곧 트론에서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암호화폐 옹호론자이자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존 메가피는 KYC와 높은 거래 수수료 제한이 없는 분산된 암호화폐 덱스 거래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메가피는 덱스가 오픈소스이므로 누구나 소스 코드를 쥐에 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고 거래 수수료도 제거할 수 있다 언급을 하면서 그것 또한 이더리움 체인에서 작동하는 덱스 거래소 메가피 덱스도 곧 트론에서 시작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네요. 네, 업비트의 메디블록이 심볼 변경 및 원화 마켓 거래 지원을 일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네, 메디블록 메인넷의 안정적인 토큰 스왑을 진행하면서 메디X, MEDX 심볼 변경 작업 예정이고 원화 마켓 거래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라고 업비트가 7일 공지사항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KISA 블록체인 기반 사회의 시작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되게 됩니다.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달 10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제14회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기반 사회의 시작을 주제로 기존 산업과 블록체인의 다양한 융합 사례를 공유하고 블록체인 기반 사회의 모습을 조망한다고 하는데요. 네, 컨퍼런스는 1개의 기조 강연과 4개의 발표 세션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공공안전, 관광 서비스,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등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업 4개를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네, 기조 강연에는 이제 김우원 부산대학교 교수가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향후 발전 전망 등을 다룬다고 하니 네,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특히 이제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소액 전자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인 팁야르가 2020년 1분기에 서비스를 완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자신을 팁야르라고 밝힌 레딧 사용자는 6개월 후에 팁야르는 서비스를 종료한다. 모든 사용자들은 그 전에 예치된 자금을 모두 회수하기 바란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팁야르 서비스를 제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최근 봇에 대한 활동이 서버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어졌다며 사용되지 않은 서비스를 위해 계속 돈을 투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서비스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27로 전날 대비 5포인트 하락한 27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반등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내용을 보면은 13시 06분이죠. 아마 이제 오늘 좀 이따가 나올 공포 탐욕 지수는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7이면은 공포 단계죠. 참 안 좋은 단계입니다. 이제 10월도 곧 있으면 이제 절반이 다 흘러가게 되는데 10월이 끝나기 전에는 그래도 50 이상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게 되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30.62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2.45원으로 소폭 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반등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만 보더라도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하는데 이러한 소폭 상승이 정말 암호화폐의 대규모 상승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